오늘은 제가 작심을 하고 영업 후배들에게 충고를 좀 하겠습니다. 제발 이렇게 살지 마라. 딱 3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겁먹 부리지 마라. 영업도 별로 잘하지도 못하고 얼마 하지도 안 했으면서 겁먹부터 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업은 좀 폼나 보여야 일이 잘 된다. 좀 멋져 보여야 고객이 인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리해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액세서리를 명품으로 하고 밥도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먹고 그렇게 폼을 잡아요. 끌단한 게 넘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폼이 나야 일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고객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멋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전문가답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부러워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얼마나 상품을 팔아서 폭리를 취하면은 저렇게 돈을 펑펑 쓸까?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진짜로 능력이 있어서 그러면은 다행이에요. 근데 쥐뿔도 없으면서 그렇게 겉멋이 들어서 폼을 잡고 다니는 영업인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업인들이 패가 망신하는 지름길이에요. 재테크 차원에서도 차는 부채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차를 사면은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할부금도 들 거고 주차비도 들 거고 기름값도 들 거고 세금도 들 거고 보험료도 들 거고 그래서 좋은 차를 하나 사면은 몇백만 원의 돈이 들어요. 이 얼마나 큰 낭비예요. 요즘 서울이나 부산이나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웬간한 거리 버스 타고 전철 타면은 시간도 딱딱 맞춰서 잘 가요. 급하면은 택시 타면 되는 거고.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사는 순간에 부채예요. 대출 이자도 나가야 되고 세금도 나가야 되고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게 돼요. 지금은 집을 사서 재테크를 하는 시대도 저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차를 사고 집을 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형편도 되지 않으면서 겉멋 부리면서 좋은 차 좋은 집을 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겉멋이 든 영업인들은 리크루트를 할 때도 허황되고 겉멋을 뿌려요. 자신이 연봉이 얼마가 된다라고 뻥을 칩니다. 영업인들의 연봉은 활동비를 포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실수입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리크루트를 하기 위해서 SNS에는 외제 승용차를 올리고 명품 시계를 올리고 정말 가관이에요. 엄청 자신이 성공한 사람같이 자랑질을 해요. 그래야 리크루트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사기예요. 제가 속한 교육업계에서도 이런 짓을 하는 영업인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엄청 영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같이 자랑질을 합니다. SNS에는 외제 승용차를 람보르기니를 올리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올리고 자기에게 교육을 받으면 자기처럼 된다라고 이렇게 헛붕을 떠고 선전을 합니다. 알고 보면 차는 할부로 샀고 집은 월세로 살고 있어요. 이건 사기예요. 저는 이런 친구들의 과거를 잘 알아요. 영업도 별로 잘하지도 못하고 돈도 별로 잘하지도 못한 친구들이 그냥 교육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헛붕을 떨어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여기에 쏘가 넘어가는 영업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렇게 세상을 어질프고 혹세무민하듯이 사기를 치는 놈들도 나쁜 놈이지만 이걸 그럴듯하게 생각을 하고 혹시나 해서 넘어가는 영업인들도 정말 아둔하고 한심한 친구들이에요. 제가 60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일은 다 사기예요. 혹시나 하면은 역시나예요. 영업인이 겉멋이 들면은 그게 멋있어 보이면은 그건 패가 망신하는 지름길이에요. 저는 영업의 세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영업인은 겉멋이 아니라 속멋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속멋이라는 게 뭐예요? 인격과 인품을 갖춘 영업인, 전문가다운 영업인, 성실하고 진실한 영업인, 그런 영업인이 돼야 장기적으로 롱런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충고는 요령 피우지 마라. 사람의 본성은 원래 게을러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쉬고 싶고 편하고 싶고 게으름을 지우고 싶어요. 근데 영업인이 요령을 피우면은 그건 부메랑이 되어서 틀림없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하는 영업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해야 해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해야 되고 오늘 안 하면 내일 해야 돼요. 이왕 해야 하는 일이라면 적시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영업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정하고 똑같아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충분한 활동량을 투입해야 실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요령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세 번째 충고는 끼리끼리 놀지 마라. 영업인은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삽니다. 절대로 동료들과 뭉쳐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회사 근처에 식당이나 술집에 가보면은 335 저녁 시간에 영업인들이 모여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대부분이 회사 정책이나 상품에 대한 불평, 불만, 직장 상사에 대한 불평, 불만, 일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서로 위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서고 나면은 공허해요. 허탈해요. 그게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정신을 좀 먹게 만들어요. 설령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일을 잘하는 영업인, 배울 게 있는 영업인들하고 어울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더러 자극을 받고 배우게 돼요.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그냥 끼리끼리 놀아요. 영업은 시공을 초월한 개념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눈 떠 있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간이 일터예요.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다라면 시공을 초월해서 고객을 만나야 돼요. 고객과 놀아야 해요. 영업인들 끼리끼리 어울리기 시작을 하면은 위안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공멸해요. 영업인은 놀아도 철저하게 영향력 있는 고객과 놀아야 해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영업인들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끌어올라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충고 3가지 드렸습니다. 겁먹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령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끼리끼리 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입니다. 세월이 여러분들을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을 해서 성취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60이 되고 70이 되었어도 민생구를 위해서 영업을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해서 성취해서 돈도 벌고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까운 시간 여러분들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큰 성취를 할 수 있는 영업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업 선배가 하는 충고 고깝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